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37분이고요. 이제 종가 종목 선정이고, 유한양행 보시면은 유한양행 좀 샀는데 전형적인 패턴 횡보하다가 이제 고점 돌파해서 뚫어졌고, 사실 여기에서 급락하게 된 이유도 대로소멸이라고는 하는데 좀 저는 납득은 좀 안 가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어서 이 정도 급락할 만한 이유가 있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갭 베꾼다고 했었잖아요. 알체라가 딱 이런 패턴이죠. 여기까지 만약에 종목이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는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패턴이다. 알체라가 똑같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전제돼야 되는 조건은 돌파를 해야지,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이런 갭에 대한 상승분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 근데 만약에 이 주가가 어떤 악재로 인해서 가다가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회가 당분간은 없는 거죠. 다시 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좀 비슷한 패턴들을 기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한양행은 재무제표에 들어가 보면은 매출액 보면은 1조 6천억 원, 1조 7천억 원, 23년도에 1조 9천억 원, 10년 연속 상승. 순이익은 좀 줄어들었네요. 올해 좀 줄어들었고, 대신에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조금 늘어났고요. 그래서 어쨌든 괜찮은 재무제표를 가진 좋은 종목인데, 최근 들어 좀 급락해서 저는 조금씩 가져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종목도 막 급하게 살 건 아니고, 천천히 좀 하락할 때 오히려 조금씩 모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영이 좀 많이 올랐죠. 오후에 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빨리 팔긴 했는데 이때 팔았거든요. 이때 조금 올라갔을 때 정체되는 거 보고서, 이제 제 성격이니까 이것도, 그러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이 구간을 사실은 전업 투자자나 이런 애들은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거래량은 계속 늘고는 있었지만 수급 동향에서 특별한 점도 없었고 메리트를 못 느껴서 이제 어쨌든 저는 정리를 했는데, 종목은 9천억대 정도, 지금은 이제 1조가 넘어섰네요. 오늘 20% 상승해서 1조가 넘은 거예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을 때 9천억대였고, 어제 급등한 이후에 장대 양봉 깔끔하죠. 윗꼬리가 하나도 안 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물론 거래가 훨씬 더 많이 터졌지만, 어제 거래 대금만 해도 1년 동안은 가장 많이 거래 대금이 나왔었던 날이고, 오늘은 당연히 더 많이 나왔고요. 3,800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 1,000억 이상이면 그래도 제가 꽤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시초가 대비해서도 현재 가격이 한 14% 정도니까 절대 손해볼 일은 없었다, 장초에 들어갔었으면. 그다음에 ISC가 조금 저는 아쉬운데, 자리로 봤을 때는 ISC가 좀 더 좋다고 봤거든요.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추세가 급등한 이후에 점점 쭉 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바닥은 120선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봤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응축을 하려면. 이 삼각수렴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강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횡보를 좀 더 하다가, 그 대신에 전제돼야 될 조건은 마찬가지로 이 120선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에서 가격대가 이 정도에서 유지되면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게 되는, 엑스게이트가 삼각수렴 이후에 5일 연속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5,000원대에서 거의 한 8,000원대까지 갔으니까 50% 정도 상승했어요. 50%. 또 하루 전날 말을 하긴 했지만 저도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날 4, 5% 수익 내고서 마무리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테마주기 때문에, 이건 양자암호 관련된 주였고, ISC는 그래도 실적주고 반도체를 제가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그동안에 곽강받았던 곳은 이쪽이잖아요. 온디바이스 AI, HBM 이쪽만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반도체 장비 쪽 너무 못 올랐다. 대장으로 고영어가 ISC를 봤는데, 고영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저평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고영이 온디바이스 사업도 하고 HBM 사업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반도체 섹터에서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곳들이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선정했었다고 아까 말을 했었죠. 나머지 애들도 다 상승은 했었는데 다 밀렸어요. 이 세 개는 여전히 빨간색이죠. 세 개의 공통점은 조정에 대해서 회복을 못한 상태예요. 월덱스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실적주인데, 아직은 거기 구간을 못 벗어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서 조정 중, 주도주보다는 조금 소외됐었던 애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좀 상승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SC 정도는 그래도 며칠은 더 봐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지는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 9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2달 동안 이렇게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이탈하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가면은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월덱스 같은 경우는 21선 돌파 직전에 제가 말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21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 오늘. 근데 오늘 돌파 실패했죠. 21선 아래에 있잖아요. 고가는 넘어섰었어요. 넘어섰다가 다시 밀린 거죠. 그럼 이건 돌파를 실패한 거예요. 21선을 돌파할 때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는 종목들은 21선 돌파할 때를 내가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2, 3%에서부터 이제 알고 있어야죠. 오늘 돌파하게 되면 급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월덱스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기도 했으니까 올라갈 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못했고,
들어왔고 투자자 수급은 양매수는 들어왔죠. ISC도 양매수 들어왔고 일단 월덱스가 하나 넘어야 될 관문이 이 201선이 201선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선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241선보다 201선을 많이 보거든요. 오늘 부딪힌 지점이 20선을 돌파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장중에 201선에 또 저항에 부딪힌 거예요. 이 20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7, 8% 정도는 최소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월덱스로 선정을 해서 공유를 일단 방에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순위 한번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LX 머티리얼즈도 이제 상한가 예상대로 갔고 재료도 좋고 반도체 소재 기업이면서도 LS 그룹주 자체를 저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신규 상장한 KNS가 배터리 쪽인데 300% 상한가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LS도 배터리 쪽으로 오늘 상장을 한 건데 300%가 나왔다. 그리고 LS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던 종목이라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SFA 반도체도 오랜만에 상승했고 한 10% 손절하고 나왔는데 10월에 장 안 좋았을 때 저도 이 구간을 못 버틴 거예요. 결국엔 너무 지루하더라고. 결국에는 급등이 나온 거죠. 오늘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 쭉쭉쭉쭉 가겠지만 한미반도체도 올해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서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SFA 반도체는 그만큼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죠. 10년에 걸쳐서 쌓여온 매물대가 많아서 가게 되면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가 결국에는 안 나오는 상황이고 제주반도체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얘는 온디바이스 AI 그 정도 눈에 띄고 나머지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고